근데 제가 이걸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경매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요즘은 요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다 보니까 경매 컨텐츠를 많이 못 올리고 있어요. 못 올리고 있는데 이거 인터뷰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커뮤니티의 영향력을 조금 일단은 늘려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카페 많이 들어오고 요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응징력을 발휘하려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끼리 광고도 하자 나중에 전국에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고 계시는 분들 인플루언서 그리고 부동산 현업에 계시는 분들 아예 라이브에서도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역별로 또 뭐 운영진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일 제가 우려하는 게 권력화예요. 권력화. 참 죽어도 싫은데 이게 정치판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운영진 만들고 권한을 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권한을 요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래서 어떤 사심 없고 악의 없고 우리끼리 좀 이렇게 힘 맞춰서 잘해보자. 그런 분들이 지역별로 잘 포진됐으면 좋겠네요. 혹시 그 라이브 스트리밍에 참여하신 분들 궁금한 점 없으세요? 우리 루이스 우리 사장님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 아니,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질문할 것도 별로 없네요. 꼭 이게 뭐 중계 얘기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하는 거죠 뭐. 특별하게 그 음, 카페에서 보면은 네. 그 직원의 처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거는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싸워서 아,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제 저도 남 밑에 있어 봤고 저도 운영을 해봤는데 양측 입장이 저는 다 이해가 가긴 하거든요. 사실은 근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대우를 받고 배우고 싶잖아요. 예, 근데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채용을 하는 이유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각자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요. 이제 근데 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내가 기본급을 받고 나 전화만 받고 있어. 이거 좀 그렇지 않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달죠. 그건 좀 그런 것 같아. 그럼 이제 개공분들이 화가 나요. 아니 무슨 내가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네 돈 주고 내가 네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한단 말이죠. 또 예, 반대로 계곡이 그런 말을 써요. 아니 일을 제대로 해야 예를 들어서 일을 제대로 해야 대우를 해주지 처음부터 대우해달라는 게 어딨나. 나도 당신을 채용할 때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쓰는데 그런 일을 잘해야 인센티브도 올려줄 수 있고 이런 거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서로 이해관계 안 맞는 거죠. 그러다 예, 보면 댓글로서 싸움이 되기도 하고요. 싸움이 안 되더라도 카페 활동을 안 해버립니다. 특히 보통은 소공이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죠. 아무래도 예, 왜냐하면 소공도 처음이다 보니 개공은 이미 자기가 맨땅에 헤딩하면서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궁금한 것만 질문하는데 소공은 안 그래요. 소공은 이 근무 여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이 대표님이 이렇게 하는 게 다른 곳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는 예, 것까지는 괜찮은데 댓글이나 댓글이 긍정적으로 안 달리죠. 뭘 그런 데서 일을 하냐. 이제 잃어버리면 이제 개공들이 입을 닫죠. 자, 카페가 뭐냐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이런 그게 주 소통 통로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그냥 그룹 모임이야 하면서 잡다한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주 그 구조가 질문과 답변이에요. 질문은 보통은 배울 사람이 하고 답변은 아는 사람이 하잖아요. 예, 아는 사람이 입을 닫으면 어떻게 되세요? 카페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입을 닫아요. 내가 별로 할 이야기도 없고 저런 얘기도 보면 짜증도 나고 보기 싫다 이거지. 그래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 좋게 좋게 글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저희가 차단을 하는 겁니다. 서로 자정하면서
아 여기는 대표도 있는 공간이고 소공도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대표 입장이 기분 나쁘겠다. 이런 걸 감안하면서 아 그런 조건은 조금 그러니까 여러 군데 알아보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댓글이면 좋죠. 근데 그런 예. 댓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일할 빼야 당장 나오라면서 대표님 너무하네. 완전히 무슨 뭐 기본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뭐 싸우는 거죠. 솔직히 저도 운영을 한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은 일도 해보고 뭐 직접 해도 해봤지만 직접 해본 입장에서 더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또 그렇진 않잖아요. 또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러니까 뭐 정치판 같아요. 정치판 한 번씩 대화가 안 돼. 예를 들어 소공분들한테 예전에 초기에는 글을 안 맞고 저희가 이 반대 입장에서 이해를 해라라고 답을 줘봤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예를 예. 들어 소공이 불편함을 얘기하면 아, 네 말도 맞는데 개공 입장에서는 또 돈만 주면서 가르칠 수 없진 않냐. 요런 입장에서 들면은 편든다고 이제 더 화내더라고. 반대로 개공이 그래 했을 때는 그런 얘기는 좀 쓰지 마라. 취업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또 삐지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냥 아예 못 쓰게 하고 있는데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고 예,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궁금하니까 물어보고 싶겠죠. 저도 뭐 궁금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창업 예정이라서 이제 직원 뽑을 때 어느 정도 처우를 해줘야 되는지 아, 그런 모르니까 것도 카페를 보려고 했는데 그런 궁금하겠구나. 글이 없어가지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거는 주변을 보고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예, 하나 거래에서 페이가 뭐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고 그죠? 단가 자체가 낮은 지역에서 하는 거하고는 아예 저거가 다를 수밖에 없고 예, 또 지역별로 기본 그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주 평균들이 좀 있지 않나요? 기본급을 준다든지 아예 기본급이 없이 몇 대 몇만 한다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전국적으로 보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위화감만 들지. 왜냐하면 저 집에는 계약을 양타를 치면 뭐 1,000만 원이 들어오네. 저 집은 아파트 하나 파는데 이 집은 10분의 1밖에 안 들어와요. 근데 저 집에서는 얼마를 벌었대. 그러면서 뭐 보너스도 더 주더래. 나는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아예 예, 조건이나 여건 자체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파이나 여건에 대한 얘기 없이 이제 꼴이 되면 위화감이 좀 더 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보일 수도 있지만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 지금 보면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소공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이니까 비밀 댓글로 해주게 하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카페에서 특정 회원끼리만 비회원으로 주고받는 게 되나요? 블로그는 되지만 이거 안 되지 않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한번 볼게요. 카페는 개인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오픈형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아예 비공개하면서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다음 카페는 그게 됐었는데 근데 그건 한번 볼게요. 비공개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뭐 그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아마 안 될 겁니다. 한번 알아는 볼게요.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죠. 꼭 좀 알고 싶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라기보다는 재능 기부를 하는 게 다른 종목을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이제 우리 전문가님들 좀 섭외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비용을 주고 안 한 거다 보니까 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 전국구로 현업 중개업이나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조금 내 인지도 더 주면서 내가 좀 알려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컨택이 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그런 교육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자생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또 알려주고 싶은 전문가분들이 많은데 우리 카페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 또 카페 영향이 좀 생기니까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여러 사람들한테 그래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재능 나눔하자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죠? 비밀 댓글 안 되죠? 예, 맞아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지금 댓글로서 많이들 이제 문의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가 23분이고요. 25까지 왔다 갔다 이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현재 7분, 7분이 줌에서는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정나초보님은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혹시? 여쭤보고 지금 일단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회원업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하느냐, 비회원업소를 그냥 들어가서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을 하느냐. 물건은 근데 어떤 종류로 하시려고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해야만 좀 수월하죠 초반에도.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쪽에서도 그냥 차라리 권리금을 주고 음, 편하게 하는 게 낫지. 그 권리금 준 거 나중에 나올 때 어차피 받을 건데 음, 굳이 뭐 빈 상가를 가서 하려고 하냐. 그럼 좋다. 내가 권리금 주고 하겠다. 음. 그래서 이제 하겠다고 했더니 또 매물을 걷어들여 버리고. 아 그러던가요? 네, 두 군데나. 그러니까 음, 지금 이제 여기 청라가 이제 조금 그러니까 손님이 돈다고 그렇게 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전에는 장사가 안 되다가 네. 요 근래 이제 그 손님이 좀 돌고 거래가 좀 되고 하니까 다시 부동산 내놓은 업소를 다시 이제 걷어들이고 뭐 그래서 지금 계속 좋은 자리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개를 해주시는 그 중개업소가 회원업소 아닌가요? 회원 업소죠. 서로 막나 보네. 조금 그런 게 있는가 싶기도 근데 한데. 청라는 지금 그러니까 일반 빈 상가를 해서 네. 회원을 가입을 할 수는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가입은 할 그러니까 수 있는데. 네, 가입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음, 그래서 지금 이 고민이에요. 사실은 윗지방 대도시로 갈수록 뭐 현수막이든 전단이든 못하죠. 다 걸리죠. 그렇지 저는 않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최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파트는 아마 쉽지 않을 건데요. 그죠? 못하죠. 네네. 음,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 그 회원제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건 뭐 네, 공동중개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사 날짜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매물 중에 날짜 맞추기가 쉽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공동중개 안 하고는 쉽지 않아 보여요. 아니 그래서 회원업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또 안 판다고 그러고 예. 그거는 그래, 매물도 그거는 매물도 하나도 없는 데는 기본 막 몇 천씩 달라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예. 음, 저도 결국 이제 회원업소를 인수를 하긴 했거든요. 또 음,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회원제가 강한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향 파주 쪽도 회원제가 상당히 강해요. 근데 서울도 회원제가 좀 무너지는 데가 좀 있어요. 공격형으로 영업하는 애들이 생겨가지고 음, 그런 이제 반값 수수료 받고 하는 그런 법인들 지금 그런 데를 그게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 서서히 이제 좀 무너지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이제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죠. 반값을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반기는 입장인데 예. 그리고 매도자한테 안 중개업소들도 받는 데도 있어요, 지금. 매도자한테 수수료를 아예 안 받아요. 그게 이걸 이제 강서구 쪽에 좀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이걸 누가 잘못했다 할까요? 참 이 정답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내가 살고자 반값 때리면서 매물 확보하고 내 홍보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꼭 법인이 아니라도 개인도 그래요. 그래서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하는 것도 저희가 많이 이제 듣고 하는데 점점 더 심화될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회원업소가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회원업소 뭐 이렇게 회원제로 해도 실제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뭐 컨택이 좀 잘 안 되고 공동도 지들끼리 하는데 조금 열어주다가도 그 안에도 자기 그룹이 또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좀 와해되지는 않을까. 나중에 내가 내 이 권리를 그죠? 또 나중에 나올 때 못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실제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가니까 정말 공고한 곳 빼고는 아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해보는데 제가 여기저기 다 해서 보지 않아서 뭐 뭐라 말씀을 못 드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역에 그렇게 똘똘 뭉쳐 사는 곳이 있다 온라인으로 막 공개적으로 뭐 때리면서 수수료 덜 줄게 하면 매물 확보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보면 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될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각자 이익관계가 있으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되면 진짜 이도 저도 아니게 되면 내도 못 받으면 어떡하죠? 뭐 얼마 안 하는 데야 모르지만
그 질문도 저는 많이 받긴 했는데 제가 뭘 해봤어요 말이죠. 그런 쪽에 뭐 지방에는 없거든요. 그런 게 자체가 있어도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요. 지금 보면은 법인을 모집하는 제 이유가 그룹화해서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어떤 좋은 취지로 하는 것도 있고 힘을 키우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룹에 현재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뭉쳐가 대응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물건 확보하려고 홍보하려면 뭐 나 싸게 해줄게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 누굴 보고 누굴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 밥그릇 방어를 하는 그쪽을 뭐라 해야 될지 이 사람을 뭐라 해야 될지. 그래서 이게 참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참 우리가 어떤 그룹이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돈이 걸리고 이해관계가 걸리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도 다르게 진행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반대편이 견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해봐야겠죠, 그죠? 한번 마음 맞는 분들끼리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아, 초반 매물을 어떻게 구하냐고요? 저는 이 그런 어떤 모임이나 시스템에 대한 테두리 안에서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과태료 물린다 어쩐다 하면서 뭐 욕 들어가면서 저희는 그냥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뭐 윗지방은 안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안 된다 하는데도 나는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진짜 과태료 주는지 안 주는지. 보통은 한 번은 옐로우 카드 주고 하지 않나요?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멘탈 잡기가 힘들 것 같아. 멘탈 잡기가. 네. 그거를 즐기면 되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아요. 네. 뭐라 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크고 막 하면 되는데 잘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정말 그 규제 때문에 내가 안 뛰는지 안 되겠거니 하고 그냥 못하는 건지 한번 해보고 욕도 들어보고 해야 배우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너무 틀에 박힌 것만 해요. 근데 중개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틈새를 많이 공략해요. 남들이 이거 이러면 안 될 건데 하는 걸 해보는 거지. 근데 나는 괜찮네. 예를 들어 명함 돌리고 이러면 신고한단 말이죠. 뭐 어떤 업소에서 해보니까 신고 안 하네. 나 혼자 아무 소리 안 하고 나 혼자 물건 다 따고 있는 거죠. 뒤늦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주변 말 듣고 너무 위축될 게 아니라 일단 해보면 돼요. 해보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로 내 눈으로 내가 겪어보고 내가 실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주변의 패턴에만 내가 맞춰. 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야, 니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그 신고 들어오면 끝나. 아, 그래? 이러고 끝이 나.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여기 예비 창업자분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에도 많이 좀 들어오셨는데, 글들을 보니까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절대 겁먹으면 안 돼. 그냥 해야 돼, 해야. 그냥 움직여야 돼, 일단. 움직여놓고 그 다음에 고민하면 돼요. 저는 제 주변에는 말만 무성했지, 과태료, 현수막, 전단 몇백만 원 물어줬다는 걸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중개업소를 예전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왜냐하면 2017년, 16년, 저희가 16년부터 좀 하긴 했는데 그 전부터 해서 저희가 블로그를 대신 육성을 해준 적도 있고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나보던 냈다고 하던데 뭐 낸다던데 과태료 맞는다던데 정도는 많이 들어봤는데 아 내가 먹었어. 주변에 아 그 중개업소 먹었어. 이런 얘기는 아직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하면 돼. 내면 어때 또. 내면 되지. 수업료인데. 그래 생각하고 하면 돼요. 다른 궁금하시고 우리 최 소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말씀을 안 하시네. 아니, 네. 아까 말씀하신 저 지역 커뮤니티는 네.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지금 현재 입주권, 분양권 하시는 분들 위주로만 잘 꾸려 나가겠다라고 생각은 했지 그렇게 네. 넓게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진짜 말씀하신 게 정말 꼭 어떤 부분들이 이게 좀 순차적으로 대표님 주도하에 좀 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게 지금 회원 비회원 간에 물론 권리금이라는 게 적당한 또 어떤 내 그 영업에 대한 그런 금액이긴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개방이 되다 보면 내가 낸 권리금이 실제로 내가 나갈 때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진짜 네 저도 그런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근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파트도 권리금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DM 발송을 한다면 물건 확보는 무조건 되겠구나. 무조건데요. 물론 많은 시간이 들어가겠지만 네. 그 일단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하고 좀 자주 맞닥뜨릴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사실 대부분. 못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네. 되게 단순하거든요, 이 중개가. 근데 우리는 정해진 방식대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위축이 돼서 못하는 에? 거예요. 스스로 위축이 돼서 아, 맞아요. 그것 옆에 때문이죠. 대표님들 때문에 어떤 그 맞아요. 구설수에 올라가는 게 좀 두렵고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떤 그룹이나 회원업소에 밑보이면 정말 내가 답이 없겠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만 돌리면 괜히 나만 욕심쟁이 같고 또 이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거하고 나만 계약서 쓰는 거하고 똑같지 않나요? 나만 계약서 쓰면 내가 또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인터넷으로 내가 홍보만 더 잘하면 내가 미안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건 어때요? 저는 생각해 본 게 사실 이게 카페 노출도 이게 그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카페를 하나 새로 개설해서 노출이 되도록 만들어서 회원분들 좀 다 쓰게 하자. 요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카페가 일반적으로 키우면 검색 노출이 안 돼. 근데 우리 카페가 뭘 검색을 하면 통합 검색에 많이 노출되거든요. 네.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출이 되는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자유롭게 좀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그게 홍보 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전국구로 나중에 직다방에 주지 말고 우리끼리 뭘 네. 하나 만들어 보자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생각도 하면 좀 들어요. 지금 우리 카페에서는 뭐 홍보를 도배를 못해. 우리 카페에서도 실제 자기 아이디만 괜찮으면 카페 섹션에 예를 들어서 영상을 하나 올린 다음에 네이버 통합 검색에 노출이 돼요. 포스팅도 정상적으로 잘하면 통합 섹션에 내가 땡땡 토지를 우리 카페에서 쓰잖아요. 그러면 통합 검색에 모바일에 떠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그런 본인이 카페 키우려면 못 키우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생각은 많은데 예, 그러네요. 근데 그 카페를 이제 구입을 해야 될 거예요. 할 건데 그런 것도 뭐 단돈 5천 원, 만 원이라도 모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걸 어떻게 풀까? 풀어서 좀 서로 그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지금 블로그만으로는 또 아닌 것 같고 응집될 수 있는 뭔가 있어야지. 이 블로그만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블로그를 일일이 찾아봐야 되잖아요. 경쟁같이 막 그것만 봐야 되고. 그렇죠. 제가 네, 맞아요. 디스코 대표님을 만나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분이 이제 마인드가 좋은 게 사람들이 물건 상위에 있는 한두 개 보고 싶지가 않잖아요. 많이 보고 싶거든요, 소비자는. 그러니까 많이 올릴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지. 알려진 데가 없어요. 무료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알려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덩치 키워가지고 자꾸 핏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만 명이잖아요. 2만 명이 다 돼가는데 운영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15,000명이다. 5,000명만 카페에 자료 올려보세요. 그거 안 들어오겠어요. 엄청나죠. 검색 노출되게 만들고. 네. 이게 왜 안 됐냐면 예를 들어서 공사무 같은 데서 지금 그 회원분이 물론 뭐 예비 창업자가 대부분이지만 창업하신 분들 여기 이제 게시글 올리세요. 여기 홍보글 올리세요. 하나 만들어줬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뜨고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카페에 들어와야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카페 존재 자체를 몰라도 지금 가입하신 분들이 검색해서 왔다는 사람이 절반이거든요. 우리 카페를 내가 알려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이버 검색했는데 계약 뭐 법률적 용어를 검색을 했는데 우리 카페 글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이 카페 뭐야 하면서 보면서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에 카페를 몰라도 그 글이 검색이 노출이 돼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만 카페에 녹여 놓으면 사람들이 쓰는 글들이 노출이 되는 거죠.
뭐 그런 방식으로 한번 홍보를 해볼 수 있거든요. 비용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그게 또 자기 아이디가 또 조금 카페 활동도 좀 하는 아이디라 되고 불량 아이디가 아니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또 서로 알려주면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노출되는 카페를 본인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자기 노출은 안 되거든요. 되게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 거는 뭐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우리 최 소장님 운영하는 카페가 노출이 네. 되나? 내가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죠. 네네, 아직, 네, 지금 개설한 지 한 3개월 됐고, 네. 회원 수는 한 600명 되긴 하는데, 일단 대표님들이 아직까지 글을 많이 직접 올리고 개설을 있는- 하셨죠? 네네네. 직접 개설하면 노출이 안 될 겁니다. 음, 오래 운영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파워링크 통해서 계속 어쨌든 계속 홍보하고, 파워링 홍보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단톡방에 홍보하고, 그럼- 그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파워링크 홍보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 십시일반 하나요? 일단은 현재는 제가 납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제가 소장님이 쓰는 돈을 그러게 키워드 블로그는 어차피 제가 쓰고 있던 키워드들이었기 때문에 네. 카페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만 할당해서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아놓은 다음에는 네. 좀 공격적으로 키워드 광고 할 때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십시일반으로 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십시일반 하셔야 돼요. 네네네. 저희도 그래서 솔직히 좀 더 좋죠. 저희도 뭘 하려 그러면 회원이 많다 참여할 분이 100분이다. 100분 n분의 1 하면 얼마입니다. 이거 모읍시다 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네네네네. 이게 규모가 커지고 덩치가 커지잖아요. 그럼 말이 나와요. 돈만 모으면. 네.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참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사실은 교육 프로그램 하자. 실제 그런 분들도 있고요. 다른 데서 회원 수도 많고 당신도 마케팅 하니까 뭐 하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솔직히 절대 뭐 비용적으로 그리는 안 합니다. 굳이 한다면 진짜 중개업에 도움되는 세무나 법무나 네. 그런 업체가 제휴가 되면 제휴비나 조금 받을까. 나중에 다르게 느낄까봐 그런 게 좀 이렇게 좀 나중을 보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렇게 안 보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카페 그거는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아주 네. 괜찮은 생각이시죠,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블로그를 보통 운영하는데 네, 하루에 한 개 포스팅하기도 너무 어렵거든요, 일하면서. 네, 근데 어떤 정말 잘 노출되는 카페에 내 아이디로 직접 나를 홍보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영향력이 큰 게 없고 내가 홍보하고 또 다른 분들도 홍보하면 같이 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괜찮다고 봐요. 비용을 진짜 엄한데 안 쓸 수 있는 아주 정말, 예. 그리고 또 노력하시는 대표님들이 또 그만큼 페이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예. 다른 데다 정말 주지 말고 그런 데다가 좀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옛날에는 저는 사실 중개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피터팬처럼 찌끄레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그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카페 활성화는 시킬 수가 있으니까 중개업 하기 전에 얘기해요. 근데 별로 보람이 없겠더라고요. 보람도 없고 하시길 잘하신 것 같아요. 회원분들 그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는 정말 필요로 하는 시스템인데 그렇죠. 네네. 피터팬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굳이 뭐 네. 지금 검색을 하면 피터팬 글들이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노출이 되게끔 네.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땡땡 아파트 이러면은 뭐 직거래 이런 거는 카페 섹션에서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또 아셔야 될 게 그 카페가 그냥 노출이 되게 한다고 내가 글 한 줄 뚝 쓴다고 노출되지는 않고요. 거기에도 포스팅 하듯이 써야 돼요, 사실. 근데 이제 시너지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쓴 게 뜰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두고 카페에 들어오면 다른 것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시너지가 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라. 마음 맞는 분들끼리만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렇게라도 얘기를 해보니까 할 수 있으니까 뭐 다행이긴 한데.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 가입들 하세요. 스트리밍 들어오시고 계시네요. 그 라이브 스트리밍에 오시는 분들도 댓글 주세요. 저희가 틈틈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8시인데 벌써 9시 15분이네요. 중개업이 참 다들
다른 데도 그렇죠. 지금 여기도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거의 뭐 거래 절벽인데 저희는 작년 12월부터는 중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경매 컨텐츠만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12월까지는 계속 됐거든요. 근데 저희는 또 주거가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투자 물건에 토지 위주라서 뭐 또 짜잘한 걸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일반 주거용은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다들 윗지방도 그렇죠. 제한 때문에. 매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규제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 되고 나서 거래가 이제 많이 끊길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정권이 바뀔라나? 정치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저는 좌우가 없어서 저는 다 별로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고 어쨌든 뭐 조금은 완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참 다들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힘들어하시고 버티자 존버죠 존버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대출에 대출로 돌리시는 분도 있고 뭐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현실이 그런 상태고요. 근데 또 하는 사람은 하긴 합니다. 지금 또 유튜브나 블로그도 그렇고 젊으신 분들이 또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준비해서는 또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블로그는 괜찮아요. 블로그는 키워드가 워낙 많아서 키워드 공략만 잘하면 살아남거든요. 내가 블로그만 조금 열심히 하면. 다들 남들이 하는 키워드만 하려고 하니까 힘든데 공부를 좀 하시고 그것도 좀 물어보세요. 내 블로그 키워드 1위 잡으면 되는지 그런 것도 본인이 좀 직접 조사도 해보시고. 진짜 블로그 하나만 가지고도 살릴 수가 있는데 이 스마트폰 사람들이 검색하면 어차피 네이버 검색하는 거 아닙니까? 네이버 부동산도 네이버 검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돈 주고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칸에 블로그 섹션이 올라오잖아요. 그거 활용하면 되지. 굳이 돈 안 내도. 원룸이나 이런 거는 네이버가 뷰 섹션을 좀 잘 안 잡아주긴 하던데 자기들 돈이 되니까 그 외에는 뭐 블로그 활용하셔야 됩니다. 되고 자, 다른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 없으세요? 궁금하신 점? 저도 이거는 오늘은 이게 스트리밍하고 요거를 동시에 한번 처음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제를 정확하게 주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가 안 정하고 지금 들어온 상태라서 다음번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뭐 강의도 좋고 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개업을 하시는 분 또 조금은 덜 하신 분 이런 분들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면 또 지역별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아요. 뭐냐면 부동산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든 좀 수익화 해보려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미 알려진 뭐 직다방이나 뭐 이런 것도 밸류맵이나 디스코나 이런 거 말고도 고객노노나 이런 거 말고도 정말 스타트업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정부 지원도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개업과 상생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다가오면 좋은데 기업은 이익이잖아요. 이익. 그래서 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뭉쳐있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는 협회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부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지 못하게끔 막기는 하잖아요. 그거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협회 역할이고 안 하면 또 안 되는 일이니까 하는데 공인중개사 협회는 힘이 그래도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좀 그렇고. 근데 다른 협회들 있잖아요. 저도 자영업을 많이 해보고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정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정부의 목소리를 못 냅니다. 이거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나마 저는 협회하고 1도 관계없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만 그나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회원 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나마 목소리를 내서 저지를 해주는 거지. 안 그러면요 벌써 시스템은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개인의 지역회가 물건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거 뭐 바뀔 일은 없어. 어떻게 AI가 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매는 지금 그냥 클릭 하나로 거래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들의 기대고 사람은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렇게 가요. 예를 들어서 가격 협상 안 된다. 가격 협상 안 되면 또 그 안에서 되고 안 되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그게 맞춰지지. 절대 사람 간의 감정 노동이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가고 근데 그 중간에 또 카운셀러 그 컨설턴트가 생긴다니까요. 얼마 받고 이 맞는지 안 맞는지 컨설턴트 해주고 가격 협상은 지들끼리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진짜. 항상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해서 힘을 뭉쳐놔 놓고 플랫폼이 오잖아요.
플랫폼이 물건이 없으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오합 조절이 되니까 잠식을 하잖아요. 자, 당근 좀 줄게. 난이 노출시켜 줄게. 이러면서 하나둘 포섭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비용부터 갈걸요. 혜택 주면서. 그래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잠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물건 점점 쌓이죠. 회원이 힘이 있어요. 결국 그리 넘어가는 거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광고 사업을 7년 8년에 오고 있는데 전국에 좀 큰 광고업체들도 경쟁도 지금은 저희가 거의 지금도 없다시피 하고 저희 혼자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트래픽 싸움도 하고 좀 큰 곳들하고 많이 커뮤니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돈 되는 게 그나마 부동산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시스템 할까. 그래서 제가 답답할 때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지역 회원 그거에만 딱 그래가지고 우리 밥그릇만 해야지. 카페 한 번씩 그런 글 올라오면 화가 납니다. 화가. 뭐 자기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우리끼리 응집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카페 얘기했지만 카페에 우리가 한 10,000명이 계속 게시글 올리고 있어 보세요. 그럼 플랫폼이 우리한테 접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협상하면 되잖아요. 자, 우리 좋다. 거기 매물 올리고 할게. 우리가 너한테 뭘 해줘야 돼? 비용을 주라 할 수도 있겠죠. 비용 주면 되죠. 합리적인 선에서. 그렇게 가야지. 식다방처럼 끌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모래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우리 최 소장님도 엊그제 말씀 주셨는데 정말 공감되는 내용인데, 그거를 정리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중개업이 뭐 밥을 먹고 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개업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힘을 좀 모읍시다. 모으고 우리끼리 좀 자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또 네트워크 형식으로 나눠지면 되잖아요. 그죠? 너무 제 얘기만 하네요. 제 생각만이. 아까 기업체에서나 이런 사기업에서 봤을 때 네.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개업자들한테 광고비 받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당연하죠. 솔직히. 네네. 너무 뭐랄까 정말 그냥 우리는 그냥 봉인되는 거는 한순간에. 네. 직다방이 돈을 많이 걷어들이고 있어요. 그걸 광고비로 계속 쓰잖아요. 그럼 광고를 계속 하니까 소비자들이 거기 모이겠죠? 그럼 따라가는 거죠. 소비자들이 거기를 쳐다보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끼리 10,000원만 모아보세요. 10,000원 해갖고 광고 한번 해보세요. 광고를 안 해도 물건이 많으면 알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어제 게시물 올린 거죠. 그걸 협회가 좀 마케팅이나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딱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어떤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그렇게 좀 아는 사람들, 업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놈을 어떻게 하면 이겨볼까? 저기 빨대 꽂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그거를 고민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그게 아쉽죠. 그게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하고 가장 크게 지금 밀접하게 관련돼 있잖아요. 많이 들어오시는구나. 지금 거기 라이브 스트리밍이 28, 29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100명, 200명, 뭐 500명, 1000명씩 얘기를 하면 그것도 하나의 힘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엊그제 디스코 대표님도 만나고 왔는데 조금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는 곳, 그런 것들 하고 어떤 협업이나 네트워크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뭐 그게 우리가 항상 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항상 뭉쳐져 있어야지만 곡이 되잖아요. 좋게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흡수해가지고 봐봐 너네 우리 안 쓰면 홍보 못하겠지, 일이 되면 끌려가는 거잖아요. 지역별로 조금 스텝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화상 요거는 요래가지고 회원분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고 누가 제안을 주셨어요. 제가 회원분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 메일 이름하고 다르니까 다양한 의견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스트리밍 오신 분들도, 다른 분들도,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가감없이 의견을 한번 주세요.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이런 거는 답변 주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거든요. 사실 너무 쪽지 메일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개인적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카페에 대한 의견이나 공동체 형태로의 개선 방안, 의견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한 몇십 명씩 같이 얼굴 보고 대하면 정말 괜찮겠다. 이 서로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맨날 라이브만 하면 항상 제 혼자 얘기를 하고 글을 보고 댓글을 보고 제가 답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쓰는 사람 얼마나 답답해요. 항상
갭차가 나서 대화 자체가 안 되는데 되게 좋은데요. 옆에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아, 간단한 특강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특강 좀 해주십시오, 최 소장님. 재개발 관련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꼭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의하면 바로 물어보고 답변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뭐 네. 선생 입장이 아니까 막 오합지졸이 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궁금한 사람이 하다가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뭐 조금 이쪽 계통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스트리밍으로 들어와서 같이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 그렇게 해서 더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네네. 뭐 많이들 좀 같이 좀 한번 해보시게요. 해봐가지고 좋은 쪽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네. 인천의 대표님 한번 예, 빠른 수고 시일로 한번 많으셨습니다. 올라오세요. 네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요거부터 종료할게요. 예.